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지금 찬바람도 불어서 겨울이 벌써 왔나 하는 느낌도 드네요. 오늘은 도난당한 불상사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관음사라는 절에 불상이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이 그쪽에 가서 그 불상을 훔쳐옵니다. 그 이 사람이 절도죄로 처벌을 받죠. 근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압수의 대상이고 도난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해자에게 환부, 즉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절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그때 충남 서산의 부석사 측에서 그 도난당했던 그 불상은 실은 원래는 고려 불상으로서 우리 부석사의 전절, 옛날 절의 소유였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 우리 부석사가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은 부석사 소유다. 그러니까 돌려주지 말라 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1심에서는 원고 부석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문화재관리청 측에게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불복이 있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것은 일본의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에게 돌려줘서는 안 되고 일본 측에 돌려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원고 부석사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죠. 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결을 했을 것 같아요? 대법원 입장에서 원고 부석사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문화재관리청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관리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보조 참가를 하는데 소송 참가를 한 일본 관음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쪽으로 넘겨주라는 판결을 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우리 법 감정으로는 이게 고려시대에 제작된 불상이고 우리가 도난 내지는 약탈당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소장하고 있었던, 조선시대에 소장하고 있었던 그 절의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 부석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우리 거였다면. 그래서 1심에서도 실은 그렇게 판결이 선고된 것이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실은 원고인 부석사에게 소유권이 없다. 그래서 원고에게 돌려줘서는 안 된다. 즉 일본 절에게 반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원고인 서산의 부석사가 그 불상을 도난당했을 때 또는 약탈당했을 때 그때의 절과 같은 당사자인 것이가 문제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같은 당사자를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원고 부석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줬어요. 즉 그 옛날의 절과 지금 절이 사실상 동일한 절이기 때문에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았다 라고 해서 원고의 자격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일본 절에 있었던 물건은 점유취득시효라는 이론을 적용해서 일본 것이 맞다 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걸 이제 일단 도난당한 맞으니까 우리가 절도범이 훔쳐온 거니까 일본에 있던 것을
이래서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다툼은 어느 나라 법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되거든요. 먼저 이것은 서배사법 내지는 국제사법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계되는 부분, 이런 소송의 재판의 준거법이라는데, 준거법은 물건의 소재지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물건 불상은 어디에 있었죠?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럼 일본법이 적용된다고 본 거예요. 첫째. 둘째, 일본법이 적용된다면 이 불상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됐었는데, 일본법에 의하면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동산이라 할지라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도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해왔다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점유자에게. 이것이 일본 민법이에요. 이제 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 그 절이 10년 이상 그것을 점유해 온 것은 맞기 때문에 일본에게 소유권이 귀속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렇게 일본법에 의했을 때 그러한 일본법의 점유 취득 수요라는 규정이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법 입장에서 봤을 때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사회 진서에 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일본법을 안 따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에서도 타인의 동산이라 할지라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10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리고 선이 무과시일 때는 5년으로 줄어들어요. 실은 부동산인 경우도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거든요. 타인 소유 부동산이 할지라도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에 적용하면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조차도 그런데 동산은 더 하겠죠. 그래서 실은 우리 민법에서도 동산의 점유 취득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유 취득 시도하고 동일 내지는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점유 취득 시효 제도가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 법 감정에 이럴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때 억울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법리에 충실하게 일본 절의 사찰의 소유가 맞다라고 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환수하는데 편하게 좀 법을 만들자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옛날이죠. 우리가 왜 조선시대에 병인양요가 있었죠. 프랑스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병인양요 시점에 프랑스 군대가 우리 외 규장각 도사를 약탈해 갔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걸 갖고 있었는데 우리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꾸준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실은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구임대 소유권은 프랑스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영구임대 형식으로 즉 우리가 돌려주지 않는 거지 영구전이니까 영구임대 형식으로 우리가 반환을 받아서 현재 우리가 지금 소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참고해 볼 만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법감정에는 조금은 반할 수도 있지만 법리라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